시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많이 빠졌던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섹터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선 두 가지 섹터가 있죠. 제가 최근 들어서는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왜 봐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10개월 연속 플러스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분기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한다.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게 반도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개별 종목끼리 한번 볼게요. 결국에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건 HBM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 매출이 50% 증가했다. 하반기 지금 이제 HBM3 이 공급 한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매출도 차지하는 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매출 중에. 근데 HBM이 어떤가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죠. 8, 9월 이 엔비디아 승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영업이익 6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더 가파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은 건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HBM 차세대 HBM까지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또다시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장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뭐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막 10%대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올 때도 10%대 반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 반등 나오면은 국내 증시도 똑같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지금으로선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5월부터서는 반도체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이전에 수익을 못 보고 손실만 본 분들이라면 이제는 기회라는 거죠. 반도체로 수익 낼. 그죠? 그리고 이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종목, 반도체 중에 많고 많은 종목 중에 뭘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저는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HBM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실적을 내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HBM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밸류체인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있는데, 제가 이미 예전에도 수익을 추천을 드려서 뭐 세 자릿대의 수익이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오늘의 히든주 뭐다? 홀딩스다. PSK도 있습니다. PSK도 있는데 달라요. 물론 이 홀딩스라고 해서 지주사처럼 그냥 보일 수는 있겠지만,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서 PSK가 전공정 기업, PSK 홀딩스가 후공정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 뭐 HBM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전공정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크게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HBM과 관련돼서도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관련된 기업에 좀 더 수급이 쏠렸어요. 자,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용 리플로우 장비, 그 다음에 디스컴 장비, 이렇게 두 개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 관련된 매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하반기에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신규 제품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장비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HBM 우리 끝났어요. 고점이에요.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근데 여전히 HBM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솔더볼 같은 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더볼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솔더볼로 연결해서 쌓아 올리죠. 근데 그게 솔더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평평하지 않아요. 그럼 불량이 되겠죠.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가 필요한 거고 구멍을 뚫고 뭐 거기다가 뭐 액체도 뿌리고 필름도 넣고 하는데 그럼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디스컴 장비입니다. 게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게 늘어나고 있죠. 점점 TSV 구멍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찌꺼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수혜를 본다 생각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PSK 홀딩스냐 왜냐 제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한미반도체가 대장주격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다 추가로 어디냐 마이크론까지. 그래서 국내 기업 유일하게 이 3사 모두에게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PSK 홀딩스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 HBM에 대한 게 내년까지 이미 솔드아웃 되어 있다. 라고 할 정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3사를 공급하고 있는 PSK 홀딩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나요? 이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제로 200억대, 뭐 300억대 나오던 게 800억대, 900억대, 올해는 1700억대. 영업이익도 뭐 100억, 200억 기록하다가 올해 600억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부채 비율.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10%대밖에 되지 않아요. 유보율 1000%에서 30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겠죠. 유보금이 쌓이는 거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대. 근데 무려 이제는 30%대. HBM 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앞선 이런 전방 기업들처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3사에 실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물량 자체가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HBM3 최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이크론이. 근데 그게 뭐 초동 물량 수준으로 많지 않고 SK 하이닉스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말 큰 계약 그리고 장기 계약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3사 그래서 마이크론도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PSK 홀딩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급했었던 내역이 이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차트 보면서 갈게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PSK 홀딩스도 뭐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최저점으로 잡자면은 6,000원대에서 8,000원, 8만 원대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적은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까 실적을 보신 것처럼 그리고 또 HBM이라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구간을 보시게 되면 6,000원대에서 올라왔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던 거 감안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이게 다시 뭐 8만원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과대 낙폭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또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50%도 조정이 나왔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땡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일 당장 뭐 진입하면 바로 수익 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안정화가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이 PSK 홀딩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검정색 선이 장기 이평선 241선이거든요. 딱 241선 구간에 걸쳤습니다. 또 4만원 딱 걸쳤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라운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또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매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물대가 높다라는 것은 지지 구간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4만원대를 한번 본다. 그러면 4만원대 지지 확인이 된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바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미증시를 봐야 된다고 했죠. 미증시가 하락한 채로 마감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개파락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뭐 PSK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파락이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개파락이 나왔을 때 오늘과 같은 코스닥으로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혹은 풋옵션을 매도를 한다든지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구간을 좀 여러 개로 좀 나눠볼까요? 나눠보자면은 이전 고점 구간이 형성이 됐었던 이전에 이중 천장을 형성을 했었던 33,500원 수준이 2차가 되겠죠. 그죠? 2차 부근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만약에 이 구간까지도 힘없이 이탈한다 그러면은 다음 이 매물대 구간에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23,000, 24,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구간대를 차근차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4만원 이탈했는데 33,500원까지 오지 않는다. 근데 시장 안정화가 확인이 된다. 수급도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수를 해보는 거죠. 무조건 이 가격대에 사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이 기업과 관련돼서 이해가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채팅창에 1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이해가 안 되셨다.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 얘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이해하셨는지 묻고. 자, 그럼 없으면 이해하신 걸로 알고 가도록 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금리 인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결국에는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를 갖다 대는 겁니다. 빠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제약 바이오도 거론이 되고, 또 뭐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술주, 뭐 인터넷 이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도 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엔터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당장 수급이 들어갈 공간이 많아요. 또 금리 인하되면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달러 약세가 이어지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럼 달러가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죠.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환차익 플러스 시세 차익. 코로나 때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가 죽을 것 같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제 이때만큼의 초유동성 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그 수준이 크다는 거죠. 왜냐 많이 빠졌기 때문에.